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동의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정혜성 작가님과 함께 반도체 이야기, 반도체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혜성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에는 드디어 이제 TSMC를 한번 거들어보고 싶은데요. TSMC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애플이죠. 많은 분들이 아직 여기 이 생각을 조금 덜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 TSMC가 우리 삼성전자보다 훨씬 시가총액이 높고, 그렇죠. 덕분에 대만의 시가총액이 한국보다 더 높아졌어요. 뭐 그거 하나가 거의 네, 거의니까 막 거기 500조가 넘는 회사가 되었고, 우리 삼성전자는 이제 500조에서 밀려 내려왔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뭐 억울할 수도 있고 그냥 네. 회사 실행한 결과 나오는 건데. 근데 파운드리로만 따진다면 뭐 우리가 열리는 건 맞지만, 사실은 뭐 메모리도 있긴 하죠. 독보적인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 또 뭐 그 스마트폰 사업도 갖고 있는데 왜 우리가 TSMC보다 이렇게 낮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부가가치를 만들어주는 회사가 뒤에 있기 때문이죠. 바로 네. 애플이라는 존재. 그렇죠. 애플이 마진을 참 잘 줘요. 예, 사실 보면 애플은 TSMC의 매출에서 20% 넘게 차지하는 걸로 나와요. 잘 보면. 매출 예, 매출 기준으로. 20%밖에 안 됩니까? 저는 거의 절반 공정 갖고 가 있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선단 공정에서 많이 갖고 와서 그렇구나. 네, 선단에서는 거의 처음에는 100% 다 쓰다가 네. 지금 뭐 인텔이랑 나눠 가져가고 하겠죠. 네. 근데 이런 고객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해요, 사실. 뭐 단순히 큰 고객이란 것도 있지만, 말씀드렸지만 제조를 하면 선단 공정은 항상 트러블이 많아요. 네. 처음에 설계를 하다가 보면은 이제 도저히 양산 못할 느낌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막 주고 받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솔직해야 되겠죠, 서로. 합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솔직해서 네. 그러면 이거는 뭐 여기가 해결하고 이거는 뭐 설계적으로 해결하고 이런 걸 주고 받아서 이제 처음에 예를 들면 5나노 이런 게 나오는 거라고요, TSMC에서. 네. 그러면 이제 그거 기반으로 이제 처음 선단 공정 고객 하나 잘 잡아서 안정화되면 이제 TSMC처럼 N4 이제 5나노 개선인데 N4P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갈라지는 걸 거예요, 형태가. 네. 그러니까 TSMC 입장에서는 좀 버리고 가기 힘든 파트너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왜냐하면 선단 공정을 잘 하려면 이론상 파운드리가 혼자 잘하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고객이 만족하고 고객이 작년보다는 더 좋은 칩을 만들어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삼성 LSI랑 그렇게 일을 하면 좋은데 딱 수준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아마 그거는 실제로 양쪽이 조금씩 주고받았을 것 같아요, 이런 자잘한 이슈들을. 네. 왜냐하면 예전에 엑시노스랑 스냅드래곤을 보면 동일한 암 설계를 받아와도 동일 삼성 파운드리 공정에서 스냅드래곤의 전력대 성능비가 좀 더 좋긴 했어요. 네. CPU 테스트만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삼성 쪽의 설계진이 이제 똑같은 거 받아왔는데 퀄컴보다 좀 못했던 거겠죠. 네. 어떻게 보면 퀄컴이 삼성 파운드리를 제일 잘 쓰는 고객일 거예요, 그렇게 보면. 네. 이제 지금처럼 그 퀄컴이랑 사이가 좀 나빠지고 이런 식이면 삼성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죠. 중요한 고객이니까. 아니, 선단 공정을 하려면 큰 고객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천여림 정글을 그 칼 들고 네, 그런 거죠. 헤쳐나가듯이. 예. 이제 그만한 새로운 칩으로 그만큼 위험을 감수할 수 있고 그만큼 그 부가가치를 짜낼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수율이 낮을 때도 쓰면서. 네. 그러니까 인텔의 파운드리 계획에서도 일관적으로 나와요, 이 모습은. 네. 인텔이 이제 4나노를 자사용으로 쓴다고 하잖아요. 4나노의 개성 공정으로 3나노 준비 중인데 이 3나노는 파운드리에 오픈할 거라고 했어요, 보면. 네. 4나노는 내부, 3나노는 오픈. 네. 이제 그 다음 공정이 20옹스트롬인데 이것도 내부. 그 다음에 18나노도 또 20옹스트롬 그 파생인데 18옹스트롬은 또 파운드리 오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면. 네. 이거 보면 사실상 그 인텔이라는 회사, CPU 회사로서의 인텔이 선단 공정에 일종의 몸빵을 하겠다는 이야기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아마 삼성전자에선 당장 엑시노스를 선단 공정으로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연습 삼아서라도 네.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윈윈이죠, 이거는. 그렇죠.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선단 공정 빨리 랜딩 시키고 그리고 엑시노스 입장에서는 좀 설계가 미진하더라도 스냅드래곤 대비 설계가 미진해요. 예를 들면 네. 그렇더라도 선단 공정의 힘으로 그 시장성은 좀 올라갈 수 있죠, 칩이. 근데 이제 지금 같은 사태가 생기면 뭐 작년에 뉴스들을 보아하건대 아마
설계 타겟을 맞췄는데 제조가 안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엑시노스는. 그러면 아마 내부에서 불만이 막 생기겠죠. 네. 그럼 이제 그런 거는 삼성전자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죠.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는 솔직히 알 수는 없어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위에서 너무 딱딱하게 목표를 잡았을 수도 있고 혹은 밑에서 정보가 끊겼을 수도 있고 근데 하여간 소통의 문제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거. 네. 그럼 사실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TSMC가 강한 이유는 애플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강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뭐 그것만이 설명은 아닐 거고 왜냐하면 애플조차도 TSMC가 뭐 깽판 부리면 떠나겠죠. 네. 예를 들면 저기서 뭐 말을 했는데 안 지킨다든지 도저히 일정이 감내할 수 없으면 당연히 다른 데로 떠나겠죠. 네. 근데 아마 그 변동의 폭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TSMC 3나노 새로 발표하는 것들을 보면 좀 그 성능 윈도우를 확보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아마 좀 원가를 포기하고 대신 고객의 특성을 맞춰주거나 설계 변경을 최소화해주겠다 이런 의미일 거예요. 그건 네. 물론 이건 진짜로 전문가가 알고 얘기해주는 게 좋은데 NDA에 다 네. 네. 들어가 계시겠죠. 네, 그렇겠죠. 애플은 그런 측면에서 기다려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뇌피셜이긴 네.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까지 오게 된 데는 우리 정 작가님한테 이런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TSMC 캐치프레이즈이죠.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네. 않는다. 이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뭐 그것도 영향을 주긴 했을 텐데 예. 삼성이 스마트폰 진출한 건 뭐 2010년 초반 중반이고 네. 그리고 14년 15년쯤에나 삼성을 떠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애플이. 예. 그리고 14나노 한번 써보고 그 후로 삼성으로 돌아오지 않았죠 이제. 아마 근데 이거 고객과 경쟁 이런 것보다는 그냥 TSMC가 좀 더 조건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그 애플이 삼성을 떠난 게 사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현성 작가님하고 공부하면서 굉장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네. 요즘 애플이 삼성을 떠나는 게 칩 문제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디스플레이에서도 그렇거든요. 이건 네. 문제는 뭐냐면 물론 2밴드, 3밴드 해가지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충하겠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네. 기술적으로 디스플레이는 아직 압도적으로 삼성이 훌륭하거든요. 뭐 그렇긴 하죠. 예. 그러면 굳이 떠날 필요가 없는데 왜 어렵게 BOE 같이 불안정한 제품을 사용하려고 하고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또 수율도 안 나오는 애들인데 그러면서 우리 정 작가님하고 그동안 얘기했던 것 중에 삼성의 지금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애플과의 동행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했다. 뭐 그렇죠. 특히 네. 랜드랑 AP 파운드리 이런 쪽은 그렇죠. 애플 덕분에 함께 갔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면모를 가지고 게 사실은 애플 덕분인데 IM 사업부에서 소송이 한번 걸렸지 않습니까? 애플한테. 네. 예, 그 모방 소송이 카피 소송이 한번 걸렸었죠. 원제적인가? 네. 갤럭시 2인가 그러니까, 1인가. 예. 그때 그 디자인 그 곡선이랑 뭐 예, 예. 그때 이후로 급격하게 애플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얘네하고 같이 하면 안 되겠다.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사실 이게 고객과 경쟁이 문제면은 퀄컴도 삼성이랑 같이 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이 특히나 안드로이드 경쟁자기 때문에 퀄컴이 더 싫었을 거라고요. 네네. 왜냐하면 사실 애플이랑 안드로이드는 장벽이 하나 있는 거고 그렇죠. 퀄컴과 삼성이 싸우는 건 엑시노스는 같은 이제, 거니까. 장벽 안에서 싸우는 거니까 훨씬 네. 가깝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복잡한 기업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아마 최소한 그것이 삼성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파운드리에겐 부정적이긴 했겠죠. 왜냐하면 큰 고객이랑 함께 가는 그런 게 없으니까. 네네, 그렇죠. 네. 근데 반대로 삼성이 제시하는 어떤 솔루션이나 이런 게 압도적이었으면은 떠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 디스플레이를 보는 것처럼 네, 사실 그렇죠. 디스플레이 OLED에서는 소형 OLED에서는 애플이 삼성을 못 떠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막 LG 디스플레이로 조금 물량이 넘어가기 시작한 거니까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14나노 이후에 선단 공정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삼성 파운드리가 TSMC에서 기술력으로 좀 밀렸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면 네, 이게 핀팻 들어가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좀 이제 TSMC한테 밀린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그래도 핀팻 들어가기 전에는 삼성이 좀 더 잘한 적도 있고 그래요. 네. 예를 들면 TSMC 20나노 이런 거는 완전히 망하기도 했거든요. 예. 그때는 삼성의 선택이 좋았고요. 네. 15년, 16년에 보면 삼성이 설계랑 제조 합쳐갖고 그 퀄컴 스냅드래곤 쪽을 완전히 압도하던 적도 있었어요. 갤럭시 S6 이런 거 할 때. 네네. 그러니까 엑시노스 7420 이런 거 할 때 보면 네.
암에서 설계를 엄청 못 만들었는데 그래서 스냅드래곤은 이제 불타올랐고 쉽게 말하면 네. 그리고 이제 삼성 쪽은 좀 잘 됐었거든요. 그때 예. 그때 어떤 느낌을 좀 많이 까먹는 느낌은 있어요. 인력이 빠져나갔을까요? 그건 알 수 없죠 이제. 그건 알 수 없다. 네. 근데 이런 상황이 몇 년 지속됐으면 빠져나가긴 했겠죠. 네. 그러면 사실은 그 TSMC로의 극적인 전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결국은 패키징, 네. 펜아웃 레벨 패키징. 을 TSMC가 도입을 하면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아, 뭐 그런 것도 있죠. 이제 뭐 물론 팬아웃이란 걸 자체는 특별한 건 아니에요. 네. 팬아웃은 결국 칩에 비해서 그 다리가 많이 필요하면 칩 면적에 비해 네. 다리를 밖으로 좀 빼주는 건데 네. 이제 그런 기술 하나가 뭐 유달리 영향을 끼쳤다기보단 이런 식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TSMC가 암페어라는 아키텍처를 만들어요. TSMC 7나노에서 만들죠. 근데 그 아키텍처로 삼성에서 삼성 8나노로도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일한 아키텍처를 삼성용으로도 설계해서 쓰고 TSMC용으로도 설계해서 써요. 네. 근데 이제 서버에 들어가는 건 TSMC예요. 잘 보면. 왜 TSMC를 썼느냐? 뭐 성능이 좀 좋은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 패키징 기술 중에 그 고급 패키징 기술 하나 빠져서 그런 것 같아요. 삼성이. 네. 암페어에서 제일 비싼 거 A100 이런 카드를 보면요. GPU 엄청 큰 GPU가 가운데 있고요. 네. 거의 그 노강 한 개만큼 거대한 GPU가 있고 그리고 HBM이 한 8개 박혀 있어요. HBM은 일종의 네. 메모리죠. 네, 초고급 메모리죠. 쉽게 네. 말하면. 네. 고대역폭 메모리가 이렇게 박혀 있는데 근데 GPU랑 그 메모리들을 연결하려면 굉장히 핀이 많아요. 인아웃 개수를 한꺼번에 많이 뽑아줘야 네, 된다는 그렇죠. 거죠. 이제 IO가 많아야 되는데 IO라 그러니까 IO는 인아웃 데이터에 한꺼번에 들고 남 이 숫자를 IO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하려면 초당 데이터를 엄청 그 들이부어야 되거든요. GPU에다가. 네. 그러면 그 들이부으려면 HBM을 써야 되는데 HBM을 쓴다는 건 뭐냐면 HBM을 사서 그냥 대충 던져놓는 게 아니에요. HBM을 받쳐줄 만큼 빠른 그 연결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삼성은 그때 그런 솔루션이 없었어요. 쉽게 하면 오디오하고 스피커하고 연결할 때 무슨 황금선을 쓸 거냐 구리선을 쓸 거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네요. 이제 황금선의 효과는 좀 알 수 없지만 이제 여기서 TSMC가 제공한 그 네. 웨이퍼 그 정확하게 실리콘 쓰는 인터커넥을 써야 HBM의 그 발열이랑 그 속도를 전부 감내할 수 있다는 거였겠죠. 그러니까 그 적어도 서버용 A100에 한해서는 네. 삼성전자가 아무리 싸게 가격을 제시해도 네. 엔비디아는 TSMC를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아웃 개수가 한꺼번에 나오는데 그게 속도와 발열 그렇죠. 모든 문제를 다 잡았다. 패키징으로. 네, 뭐 이런 건 그 다룰 수 있으면 나중에 다루면 좋은데 네. 패키징 정확한 인터커넥 기술이죠. 네. 칩과 칩을 연결하는 기술에서 주로 보는 건 코스트랑 네. 그리고 그 에너지 쓰는 거, 어. 밀도 이렇게 봐요. 삼성전자가 제공했어야 되는 당시 패키징 기술은 비싸도 좋아요. 왜냐하면 A100은 엄청 비싸거든요. 원래 3천만 원 넘어요 카드 하나에. 패키징 비싸도 돼요. 네. 하지만 전기는 너무 많이 쓰면 그냥 컴퓨터 자체가 성립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그 메모리와 GPU가 데이터 주고받는 에너지도 아껴야 되고요. 네. 한 번에 많이 들이부을 수 있어야 돼요 데이터를. 네. 근데 그런 패키징 솔루션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네. 근데 앞으로도 좀 삼성 파운드리의 발목을 잡긴 할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왜냐하면 지금도 그 예를 들어 A100 다음 거 뭐 H100 이런 거 나올 것 같은데 네. 이런 거를 딱 대응할 만한 솔루션이 보이진 않아요 제 눈에. 아마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번에도 서버용은 일단 TSMC 다 던지고 나중에 성숙 노드들 이제 삼성전자 지금 말하는 5나노, 4나노 이런 거에다가 또 일반인용 이렇게 던져주는 식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네. 그러니까 요건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네네. 파운드리와 그 설계 회사 사이의 그 네. 신뢰랑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네. 완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중요한 그 길목들이 있죠. 네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선 GPU만 잘 나오면 되는 게 아니고 그 GPU를 엮어서 그 HBM과 엮어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네. 근데 거기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냐 아니냐의 문제기도 한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삼성에서 제조해서 TSMC에 가서 해달라면 해줄 수도 있겠죠. 네네. 근데 문제가 생기고 하면 어디가 대응이 빠르겠어요. TSMC에서 제조한 칩을 TSMC 패키징에서 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고요. 할 때. 그렇겠죠. 네. 네네. 이제 일종의 미끼기도 한 거죠. 이런 건.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신형 칩에서는 패키징을 M코
네. 엠크하고 손을 잡았죠. 그거는 본인의 패키징의 한계를 인식한 겁니까? 아니면 그 패키징은 그 다음 단계 패키징입니까? 뭐 이제 손 잡았으면 나오는 건 몇 년 뒤에 나오겠죠. 아 그래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정확하게 언제부터 같이 일했는지 모르잖아요. 악수한 시점이 같이 일하는 첫날 이런 거면 네. 아니 작년 말인가 연초인가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뭐 뉴스로는 현실적으로 오래 나오긴 힘들지 않겠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엠코라는 회사가 상당히 수준이 뛰어난 회사는 맞는 건가요? 근데 패키징의 포트폴리오는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굉장히 그런 비싼 A백 같은 패키징도 있지만 모바일용 패키징도 있고 좀 자잘한 패키징이 많아요. 그러겠죠. 정확하게 삼성전자가 이 엠코라는 회사로 어느 라인업을 노린 건지는 뭐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TSMC의 자체적인 패키징 기술입니까? 대만에 많은 뭐 ASE라든가 뛰어난 패키징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협업의 결과로 TSMC의 패키징이 들어 올라간 겁니까?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거까지는 잘 몰라요. 네. 제가 처음으로 정 작가님에게 어려운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성공. 자, 이제 저희 경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넘어가서 그래요. 아웃소싱으로 넘어가서 그래요. 그렇죠, 지금 제가 말한 건 오사트로 넘어갔기 그렇죠, 때문에 대답을 그 칩 안에서 칩 회사 안에서만 했으면 맞습니다. 충분히 대답을 하셨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또 이왕 곁다리 간 거 곁다리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애플의 M1 칩이 M1 맥스를 넘어 M1 울트라로 가면서 그렇죠. 신기한 짓을 했어요. 합쳐놨죠, 두 개. 이게 원래 안 되는 거였었다면서요. 근데 원래 그 M1 울트라 전에 그냥 M1 맥스 이런 거 나왔을 때 그 엑스레이로 이렇게 찍어놓은 거 보면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이라고 하죠. 다이 끝부분에 보면 뭐 좀 브릿지 같은 게 있어요. 여긴 뭔가 연결돼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미완성처럼 만들어놨지? 근데 이거 M1 칩을 거울상으로 반전하거나 뭐 이로 돌리면 뭐 잘 붙겠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보면 그래서 그 M1 칩도 정확하게 거기서 발표하진 않았는데 대만 쪽에서 추정하는 바로는 TSMC의 인포L이라고 부르는 패키징을 썼어요. 그건 뭡니까? 인포L.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A백 같은 패키징은요. 정말 비쌉니다. 칩과 칩을 연결하는 기술은 연결 부위에 실리콘 웨이퍼를 쓰면 비싸요. 근데 이제 그 A백에 쓴 거는 다 실리콘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실리콘이 하면 웨이퍼를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칩과 칩을 연결하려고 밑에 웨이퍼를 깔아놓고 한 장 더 깔았다. 그러니까 웨이퍼 위에다 칩을 딱딱 올리고 칩을 만드는 웨이퍼 위에다 또 칩을 올렸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칩과 칩의 연결을 그 웨이퍼를 통해서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잘 되겠네. 왜냐하면 미세 공정하는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칩과 칩을 한 다리 5,000개 연결해야 된다. 그러면 언제 납땜을 하겠어요? 칩은 손톱만 한데 5,000개요? 막 이렇게 하겠죠. 그렇지. 실리콘 위에서는 그 칩 안에서 돌아가는 거와 거의 비슷한 성능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어떤 성질이 같은 거니까. 네네. 근데 그러면 단점이 뭐겠어요? 이 웨이퍼 엄청 비싼 걸 쓴다는 거랑 미세 공정 제조가 들어가니까 얘도 똑같이 수율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칩 제조 실패하는 거랑 비슷하게 인터커넥 제조도 실패할 수 있죠. 왜냐하면 미세 공정 쓰니까. 그렇죠. 근데 M1 칩 같은 거는 엔비디아 A100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건 아니에요. 끽해봐야 그거 뭐 노트북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트북 가격 얼마야? 뭐 200, 300 하겠죠. 아니야, 100몇십만 원이야. 그렇죠. 환장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오히려 애플 앞으로 폰 보지 말고 맥북 얼마나 팔리는 맥북의 점유율, 노트북 점유율을 한번 봐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다른 전자회사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TSMC가 애플의 이런 울트라 같은 칩에 연결해주기 좋은 솔루션을 또 갖고 있어요. 보면 그게 바로 인포엘인데 이제 원래 이걸 보면 전체 웨이퍼 쓰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기판 놓고 그 중간에 연결되는 부분에 웨이퍼 조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인텔 이미비랑 좀 비슷한 기술인데 쉽게 말하면 제가 칩 2개 있으면 연결 부위 밑에만 이렇게 실리콘 붙여놔요. 부분적으로만. 딱 연결된 부분만. 그래서 그거 왔다 갔다 하는 속도를 테라톱스라고 하는 테라톱스? 테라플롭스 이런 테라플롭스? 그게 뭐예요? 속도가 테라 속도로 빨라지는 정확하게는 거예요? 이제 초당 얼마나 데이터 주고 받느냐인데 아마 뭐 테라비트 이런 단위였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 대역폭이고 실제로 전부 사용되는 일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것보다는 실제로 그 CPU 간 연결 레이턴시가 좀 더 중요해요. 그러겠죠. 그 최초 반응 속도. 그렇죠. 던졌을 때 여기 응답 오는 거. 그 응답 속도를 확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실리콘
기자들을 써서 정확히는 이거 뭐 어차피 CPU이기 때문에 애플 생태계 안에서는 그 반응 속도가 크게 중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인텔도 유사한 솔루션이 있는데 그 반응 속도가 좋거든요. 네. 이제 이런 시도를 처음 한 건 사실 인텔 그 사파이어 라피즈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 다루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가속기를 달 수 있게 그렇죠. 만들어줬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인가요? 예. 네. 그 친구는 그것뿐만 아니라 칩도 4개로 쪼개서 합쳐놓은 거예요. M1 울트라랑 비슷한 형태인데 네. 4개가 합쳐져 있죠. 빅 리들 구조가 아닌 네, 빅리틀 구조 아니고. 그냥 아예 칩을 4개 박았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6코어짜리 칩 4개를 합쳐놓은 이런 모습이에요. 네. 사파이어 라피즈 보면. 네네. 그리고 그 CPU 간 결합은 이제 좀 중간 가격대의 패키징 솔루션을 쓴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중요해져요. 이제 네네. 파운드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왜냐면은 파운드리가 결국 그렇게 된 게 지금 인텔도 그렇고 얘네 네. 그 M1도 그렇고 M1 울트라도 그렇고 칩의 선단 공정 내려가는 게 비용과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이런 맞아요. 선택을 예.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애플 M1 칩 같은 경우도 삼성이 예를 들면 이미 3나노 양산한다고 쳐요. 네. 근데 지금 TSMC와 같은 솔루션을 제공 못 해주면 애플은 머릿속에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칩 하나 만들어서 2개 합치면 울트라, 하나면 M1 이렇게 쓰고 싶은데 네. 합치려면 인터커넥이 쌓여야 되는데 삼성에서 주는 게 그냥 기판이다 이러면 못 쓰겠죠 아마. 그렇지. 그러면 역시 선단 공정 앞서가도 떠날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애플이 무서운 게 마진은 많이 주는데 총 가격 떨어뜨리는 기술이 있어요. 개수로 밀어붙여가지고. 뭐 개수로도 밀어붙이고 아마 아니 지금 파트너십의 세기일 수도 있죠 그건. M1 칩을 적어도 2억 개 이상 아니 2억 개가 뭐야? M1 칩을 3억 개는 만들었을 거예요. 세봐야 되죠 그건. 네. 아니 왜냐하면 애플의 아이폰 판매 대수와 뭐 그렇죠. 예. 맥북과 아이패드와 판매 대수를 다 합쳐보면 M1 칩을 하나씩 박았으니까. 예, 결국 그 칩 정확하게는 2개죠. 2종류 칩으로 다 해먹고 있긴 하죠 지금 보면. 뭐 대단한 거죠 그건. 그렇게 역대 칩 역사 중에 가장 많은 수량을 오더한 거 아닙니까? 뭐 마이크로 컨트롤러까지 하면은 최고는 아닐 거고.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연산용 칩 중에는 많이 팔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단가를 낮출 수 있고. 네, 뭐 그렇죠. 그다음 이 똑같은 공정을 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 2년째인가 3년째인가 하고 있으니까 수율도 높아지만 네. 또 다시 한번 단가가 떨어질 그리고 것이고. 그 패키징 같은 거 가져다 쓰는 게 좀 과감해 보여요 애플 쪽이. 왜냐면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 M1 울트라 같은 건 사실 인텔이 이제 해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AMD는 좀 더 값싼 버전으로 했던 거거든요. 네. AMD는 그냥 기판으로 연결한 거죠. 인텔의 이미비라는 자체 솔루션. 이게 좀 애플이 지금 시도한 방법과 비슷한 건데 네. 이제 좀 최종 제조가 늦은 것 뿐이죠. 네. 인텔 자체 이 기술을 뭐 한 2018년부터 얘기했으니까. 네네네. 뭐 그런 상황이죠. 네. 여러분은 지금 반도체 제국의 미래 정인성 작가와 함께하는 지시각도의 TV의 반도체 역사, 반도체 이야기 시간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오늘은 TSMC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다음에 또 아주 재미난 얘기로 여러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